네, 안녕하십니까. 김주근입니다. 6월 달이네요. 그죠? 참, 세월 빠르기도 합니다. 전에는 매일같이 라이브를 하다가 요즘 이제 일주일에 한 번이나마 업데이트를 하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참, 이거 어떻게 본다면 이게 또 일입니다. 일. 그죠? 그러니까 한 줄이 금방 가네요. 근데 혹시 뭐 몇 분 아니시라고 생각합니다만 그래도 기다리시는 분을 위해서 빼먹을 수는 없을 것 같고 한번 하기로 했으니까 그래서 하긴 하는데 이게 참 일입니다. 한 주일이 금방 가고 있는데 야간 언제까지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하는 데까지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자, 그건 그렇고 뭐 시장에 대해서 궁금하실 텐데요. 사실은 오늘 할 이야기는 지난주에 했던 이야기와 똑같습니다. 지난주 제가 뭐라 그랬죠? 오른다. 그죠? 오른다. 뭐 겁나냐. 뭐 이런 이야기 했었죠. 조정이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조정이 있으면 어때? 조정이 있으면 더 좋은 거지. 뭐 이렇게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시장에 대해서 낙관론을 주장하고 있죠. 그죠? 안 그랬다고요? 지난주 거 쳐다보세요. 제가 뭐라고 했는지. 제가 낙관론을 주장했더니 어떤 분이 저한테 혹세무민한다고까지 할 정도로 말씀하셨습니다만 여하간 시장에 대해서 비관할 일이 전혀 없습니다. 시장을 비관론으로 생각한다면 경기도 나쁘고 코로나도 아직 안 끝났고 금리도 올라가고 있고 등등등이라고 말하겠습니다만은 시장은 항상 현실보다는 뭡니까? 기대에 의해서 올라가는 것, 움직이는 것이다 보니까 지금의 상황은 좋지 않더라도 그죠? 앞으로가 좋을 것 같다 그러면 주가는 올라가게 돼 있는 거죠. 심지어 기대에 의해서 올라가더라도 현재가 좋으면 현재 좋잖아 라고도 올라가기도 하고요. 시장은 결국은 뭡니까? 시장의 사람들의 주식에 투자하는 사람들의 그 분위기, 심리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이고요. 그 시장의 심리를 그대로 예측, 분석해서 앞날을 살펴보고자 하는 것이 기술적 분석입니다. 자, 그건 그렇고 시장 어떻게 본다고? 오른다고 그랬죠, 그죠? 지금 여기 그 주봉, 일봉이군요. 코스피 지수에 엘리오트 파동으로 파동을 그려 두었습니다만은 현재 시장을 나쁘게 말할 이유가 없는 게, 자, 여기가, 그렇게 하면 잠깐, 여기가 1번 파동, 그죠? 얘가 2번 파동, 그 다음에 여기가 1 다음에 2 다음에 뭡니까? 3인데, 그죠? 3번 파동인데, 3번 파동을 나누니까 여기가 첫 번째 파동, 그죠? 두 번째 파동, 그 다음에 여기가 세 번째 파동, 네 번째 파동, 다섯 번째 파동이 있는데, 우리가 그 가로 1, 가로 2라고 제가 표시해 두었습니다만은, 우리 이제 어디 있죠? 동그라미 3번 파동에 가로 3번 파동 안에 들어가 있다는 이야기죠. 그죠? 그리고 따로 또 가로 3번 파동을 또 나누면은 5개로 나눠지는데, 하나, 둘, 셋. 지금 뭡니까? 이거죠. 따라서 우리는 크게 나오는 어디에 지금 와 있냐면은 3번 파동에, 그 다음에 뭡니까? 요 3번 파동에 세 번째 파동. 그죠? 와 있다. 여기 와 있다. 라는 이야기가 됩니다. 그러니까 큰 3번 파동 중에 하나, 둘, 세 번 파동 요거 중에 하나, 둘, 세 번 파동이죠. 그야말로 그 정중앙, 그죠? 정중앙. 이거는 일본 말입니다만 하여간 만낙가 가장 정중앙에 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이런 3번 파동은 통상적으로 3번 파동, 이것도 3번입니다만은 3번 파동의 특징을 말한다면 어떻습니까? 3번 파동의 특징은 3파 1번 강력하다. 그죠? 그리고 급등하는 경우가 많다. 세 번째, 종종 갭이 나타난다. 네 번째, 뭡니까? 시장이 매우 낙관론적으로 움직인다. 뭐 이런 정도의 특징을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보다시피 요새 시장 어떻습니까? 비가 오더니 난리겠습니까? 강력하게 움직이죠. 종종 오를 때도 많고, 그죠? 그러고 웬만한 악재가 나오더라도 다 이걸 흡수하게 되어 있습니다. 흡수합니다. 그러니까 시장이 낙관적이다 보니까 악재가 나오더라도 그걸 무시하고 호재 쪽으로 해석하는 그런 경향이 많다는 이야기죠. 그죠? 그러니까 현재로 봐서는 뭐 오른다. 그런 이야기인데 항상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게 그럼 도대체 어디까지 갈까요? 뭐 이따위 이야기를 종종 물어보기도 합니다. 그렇죠? 뭐 사실은 제가 점쟁이도 아니어서 그죠? 점쟁이도 아니어서 어디까지 갈 거다. 뭐 37,825포인트까지 갈 거다. 뭐 이렇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없습니다만은 대략적으로 엘리오트 파동에서 말한 대로 우리가 지금 여기가
1번, 동그라미 1번, 아까 제가, 이게 동그라미 2번 파동이고, 동그라미 3번 파동인데, 3번 파동 안에서, 이가 가로 1, 가로 2, 가로 3에 어딘가 있고, 가로 3 중에서 첫 번째 파동, 그리고 두 번째 파동 지나서 현재 세 번째 파동에 와 있다면, 어디까지 갈 거냐 하는 것은 파동 이론에 의해서 어느 정도 예측할 수 있겠습니다. 대략적입니다. 계산입니다. 계산. 대략적으로. 자, 요, I, 3에 1번, 동그라미 3에, 그죠? 동그라미 3번 파동에, 가로 3번 파동에, 가로 3번 파동에, I, 이 파동이 어디부터 어디까지 갔느냐를 따져본다면, 이게 어디까지 갔습니까? 그러니까 바닥이 2300, 어디 갔지? 2346이었죠, 그죠? 세로. 여기가 2346이었고요, 바닥이. 그죠? 그 다음에 꼭지가 여기가 2582였습니다. 그렇죠. 따라서, 얼마나 올랐느냐? 236포인트 올랐죠. 여기. 그죠? 따라서, 이게 2를 지나서 3이 되려면, 최소한 이만큼은 오를 수가 있겠죠. 236포인트. 요 바닥이 얼마였나니까, 2475였죠. 여기가 2475였습니다. 따라서 2475부터 따져가지고 236포인트 1번 파동만큼이 지금 가로 저 짝대기 3개 파동이 올라간다 하면은 어디까지 갈 거냐? 2475에서 100% 1번 파동, 요 1번 파동 236포인트만 올라간다 하더라도 얼마? 적어놨는데 2711까지 갈 수 있습니다. 혹은 그래도 3번 파동인데, 명색이 3번 파동인데, 이건데, 이 짝대기 1번 파동보다는 좀 더 길어야 되지 않겠냐. 오케이. 얼마나 기느냐. 236포인트에 38.2% 정도라도 더 오르지 않겠냐. 라고 한다면, 계산하면은, 아이고, 제가 적어 놓은 게 어디로 도망갔지. 어디 갔지? 있군요. 326포인트입니다. 326포인트니까 2475에서 326포인트를 더하면은 이게 2801이 됩니다. 지난 금요일 날, 그죠? 우리 시장의 종가가 2601이 되면서 2600선을 넘어섰다라고 세문지상에 떠들었습니다만은 2601의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 충분히 더 갈 수 있죠. 얼마까지? 이게 2711이라는 것은 미니멈이죠. 그죠? 미니멈. 그 다음에 좀 더 욕심을 부리면은 미니멈 2711인데 2800도 잘하면 갈 수 있겠다. 물론 그 이유도 갈 수 있는 이야기죠. 엘리도 파동의 원전에 보면은 제일 어리석은 짓이 뭐냐? 3번 파동의 꼭지를 예측하고자 하는 일이라고 써놨습니다. 3번 파동은 가장 강력한 파동이죠. 따라서 강력한 3번 파동의 꼭지를 예측해가지고 이 정도 왔으면 다 왔다 라고 해서 매도를 치거나 인버스를 사거나 숏을 때리거나 차익 실현을 한다거나 하는 것은 매우 어리석은 일이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추세에 순응해서 지금은 상승 추세니까 그냥 가는 대로 시장에 가는 대로 맡겨놓으면은 저절로 시장은 올라가게 되어 있다. 그죠? 올라가게 되어 있다. 뭐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기술적 분석에서 제가 또 보는 RSI, 그죠? RSI를 본다면, 자, 여기 RSI가 70선 넘어, 아래쪽에 30 아래쪽에 있을 때, 그리고 70 위에 있을 때, 30 밑에 있을 때, 70 위에 있을 때, 이건 좀 아닙니다만은, 70 위에 있을 때를 본다면, 대개, 뭐였습니까? 꼭지와, 여기도 그렇네요. 그죠? 대개 꼭지와 바닥을 만들었죠. 그죠? 그죠?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될 것 같냐? 지금 현재, 아직까지, 얘가 RSI가 아직 70을 못 넘겼죠. 그죠? 그리고, 과거의 경우에도, 근데 여기서 RSI가 70을 넘긴 때가 여기인데, RSI가 70m 내려간 쪽이 여기니까 한동안 더 올라갔죠. 그죠? 이만큼이나 올라갔습니다. 그렇죠. 전에도 마찬가지. 여기는 같은 경우에 더 하죠. RSI가 70을 넘었을 때하고 이거를 비교해 본다면 이만큼이나 더 올랐었습니다. 근데 아직은
RSI가 70선도 넘어서지 못했죠. 70을 넘어섰다 그래가지고 그날 바로 꼭지라고 해서 바로 돌아서는 건 아니고 한참 더 가다가 다시 조정을 보이겠죠. 그럼 RSI가 위에서 올라가 이리 내려오겠죠. 그죠? 그럼 언제 팔입니까? 제가 맨날 RSI 설명했듯이 RSI 70선 올라갈 때 이때가 아니라 언제 돌다가 내려왔을 때, 그죠? 내려올 때 이때가 매도의 차익 실현의 타이밍이죠. 그죠? 그러니까 아직은 아니죠. 더 갈 거다. 얼마가 갈 거냐? 아까 계산했듯이 얼마였더라? 2711 또는 2801 뭐 이 근처 어디가 되겠죠. 그죠? 2700을 넘어서는 어느 정도까지 갔다가 다시 꼭지가 내려오면서 조정을 보이고 그게 차트로 일력도 말한다면 3번 파동 다음에 조정이 뭡니까? 4번 파동이 될 거고 그러니까 여기 1, 2 될 거고 조정을 보이면 그건 끝이냐? 아니야. 더 갈 거야. 어디까지? 이게 3번 파동으로 만들었던 고점 근데 2800이라 한다면 2800 넘어서는 고점이 나타날 거다. 이게 뭡니까? 동그라미 3인가? 아니구나. 가로 3이군요. 그죠? 여기 가로 1이니까 가로 2, 가로 3 파동이, 가로 3 파동이 될 거다. 뭐 그런 이야기가 됩니다. 그죠? 제가 화면을 좀 건드렸습니다. 다시 올라가겠습니다. 그죠? 3번 파동이 될 거다. 아직까지, 그러니까 시장은 매우 나쁘다고요? 아닙니다. 그죠? 지금 물 들어올 때, 그죠? 물 들어올 때 베어 띄우듯이 수세가 상승세일 때, 그야말로 주식에서 수익을 내야지 언제 돈을 벌겠습니까? 그렇죠. 자, 엘리어트로 한번 그 나스닥 시장, 우리 코스피 시장을 말씀드린 대로 여기가 1이고 2고, 말씀드렸듯이 이게 1이고, 이거. 여기다 그래야 되겠네. 이거, 그 다음에 큰 3인데, 그죠? 그러니까 동그라미 1, 동그라미 2, 동그라미 3인데, 뭐, 현재 가로 1, 가로 2, 가로 3의 어딘가라고 말씀드렸는데, 그죠? 근데, 뭡니까? 나스닥 시장은 어떤가 한번 보겠습니다. 나스닥. 똑같습니다. 그죠? 나스닥도, 자, 여기가 바닥이었고, 여기가 1, 동그라미 1, 여기가 동그라미 2, 현재가 뭡니까? 동그라미 3 파동인데, 동그라미 3 파동에서 여기가 가로 1, 그죠? 여기가 가로 2, 지금 뭡니까? 가로 3, 동그라미 3 파동에 가로 3이죠. 그죠? 여기까지 네모 1이고, 네모 2니까, 여기 제가 네모로 써놨네요. 아까 우리 코스피로 말한다면 이런 표시죠. 그죠? 그 다음에 지금 뭡니까? 요거 나가죠. 다시 이야기한다면, 현재 나스닥도 현재 어떤 파동입니까? 동그라미 3번 파동에 중에서, 가로 3번 파동 중에서, 역시 3번 파동이다. 가장 강력한 파동이다. 그죠? 강력한 파동이다. 강력한 상승 파동이 될 거다. 뭐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렇죠. 달러의 원화 환율 볼까요?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달러의 원화 환율의 경우에는 우리 1,400원 갔을 때가 여기가 가로 동그라미 1, 동그라미 2, 동그라미 3, 동그라미 4, 동그라미 5 파동 끝났고 지금부터는 1, 2, 3, 4, 5 끝났으니까 뭡니까? A, B, C가 되겠죠. 그죠? 이 파동은 뭡니까? B 파동의 공산이 매우 높다. 그런 이야기가 되죠. 그러니까 떨어질 거다. 그러니까 현재 떨어지고 있으니까 달러에 대한 원화 환율도 떨어지니까 외국인들이 뭐 환율을 운운하는 이유로 우리 시장에서 주식을 팔고 도망가지 갈 가능성은 높은가요? 낮습니다. 그렇죠. 낮죠. 자, 시가총액 상위종부터 쭉 한번 얼른 보겠습니다. 삼성전자 나쁜가요? 그죠? 전반이 말씀이죠. 그죠? 아까 제가 RSI 설명했습니다. RSI가 70선을 넘어선 다음에 꼭지였습니까? 더 가고 있죠. 아마 얘가 밑으로 내려가면은 조정을 보일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조정을 보이면 어찌해야 됩니까? 팔아야 됩니까? 좋은 기회니까 오히려 삼성전자 살 기회를 주지 않겠냐. 갖고 있으면 어쩝니까? 가지고 계시는 거고요. 그죠? 하이닉스 마찬가지 하이닉스 나쁘지 않습니다. 반면에 네이버 카카오는 싹 다른 정보에 비해서 진동이 못하죠. 그죠? 특히 카카오가 그렇죠. 구름 밑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으니까 아직은 좀 관망의 정도로 살펴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그 전에 날라갔던 예를 들어 현대차라든지 현대차입니다. 기아차 한동안 자동차가 쪽에 좋았는데 쭉 가다가 최근 들어서 약간 기준선이 무너지면서
약간 흔들리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혹시 갖고 계시다 그러면은 일부만 좀 차익 실현하고, 옛날에 여기서 샀을 테니까, 그죠? 옛날에 구름 밖으로 나왔을 때 이런 데서 샀다면, 기준선 위에서 샀다면 일부 정도만 차익을 실현하고 다시 기준선 위로 올라갈 때를 기다리는 것이 좋지 않겠냐. 만약에 혹시라도 이렇게 돼버리면 골치 아파지는 거니까, 뭐 물론 구름의 지지를 받고 한동안 버티긴 하겠습니다만은 아직은 좀 불안해 보이니 차익을 실현하는 것이 기아차나 또는 현대차 내가 버렸죠. 현대차 같은 경우에도 그런 전략이 타당하지 않겠냐. 기준선 위로 올라간다면 뭐 다시 또 재매수하면서 상승 추세에 또 올라타면 되지 않겠냐 싶습니다. 그렇죠. 비싼 게 포스코도 조금 그렇습니다. 그죠? 포스코도 보다시피 어땠습니까? 기준선 밑으로 내려온 다음에 다소 흔들리다가 구름 지지를 받고 다시 상승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는데 아직은 안심할 수가 없죠. 그죠? 후행스팬이 캔들에도 걸려 있고 올라가면은 구름 밖으로 나와야만이 안심할 수 있을 테니까 역시 여기서 물량을 매도해 놓고 일부는 줄여 놓고 현재는 계속적으로 지켜본다라는 전략이 됩니다. 반면에 여전히 저는 JYP 끝내주죠. 그죠? JYP 하이브 그 다음에 YG 뭐 이런 것들 소위 엔터 관련주에 대해서는 여전히 긍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엔터 관련주로 내내 말씀드립니다만은 경기가 나빠도 괜찮고 금리가 올라도 괜찮고 아무 상관없죠. 그죠? 엔터테이너 하나만 잘만 좋으면 오빠 하고 하는 사람들이 굿즈도 사고 그죠? 뭡니까? 등도 사고 옷도 사고 음반도 사고 이러면서 매출이 늘어나는 거니까 이거는 경기와 별로 관계없는데 최근 들어서 한류 뭐 140곡으로 나갔다 그럽니까? 그건 온라인 때문에 예전에는 한류라 그러면 직접 가가지고 공연을 했습니다만 요즘이야 다 뭐 온라인으로 다 볼 수 있으니까 그런 측면에서 앞으로 JYP라든지 이런 종목들의 상승 가능성은 여전히 무궁무진하다. 똑같은 엔터 관련주인데 SM은요 워낙 그전에 워낙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아직까지 회복하려고 그러면은 시간이 좀 걸리지 않겠냐. 우리는 회사 내용은 모르겠고 차트로 봐서 일단 기준선 위로 올라서고 그리고 완벽하게 옛날처럼 구름 위로 올라왔을 때 그죠? 요때처럼 구름 위로 올라왔을 때를 이렇게 올라오면은 그때를 찬스로 봐서 안심하고 더 올라가기를 기대해 보자. 구름 위로 올라가기 전까지는 확실치 않다는 거니까 여전히 SM은 관망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자, 해외 종목들 쭉 한번 볼까요? 오래간만에. 자, 이거 뭡니까? 테슬라입니다. 테슬라. 우지야 됩니까? 뭐, 당연하죠. 구름 밖에 나왔는데. 당연하죠. 사야죠. 그죠? 사야죠. RSI가 조금 과열됐으니까 좀 조정을 보일지 모르겠네요. 조만간. 조정을 보이면 뭐합니까? 기준선 위에 있는 한, 구름 위에 있는 한, 여전히 매수 관점으로 찬스로 잡아야 되겠죠. 그죠? 예를 들어, 가장 좋기로야, 구름 근처 왔을 때, 기준선 근처 왔을 때, 요렇게 조정을 보일 때, 여기서 샀다가, 그 경우에는, 최고의 경우에 구름 밑으로 내려가면 팔면 되니까, 요만큼의 리스크, 얇은 구름의 리스크만큼 손해볼 각오한다면, 상승 가능성이 훨씬 크죠. 그죠? 그러니까 구름 밑으로 내려가면 얼른 판단을 생각으로 가지고 이 근처에서 매수한다면 좋은 전략이 되지 않겠냐 싶습니다. 반면에 테슬라 이 보세요. 예를 들어서 이거 뭐야? 아마존인데 구름 밖에 나왔죠. 어때? 그죠? 샀죠. 이자 살 때 됩니까? 혹시라도 구름 밑으로 내려오면 팔아야지. 구름이 얇으니까. 그죠? 손해볼 가능성은 요만큼만 손해보겠다고 각오하면 되죠. 근데 요 얇은 구름도 뭐 안 둘러봤잖아. 그럴 때는 바바바바방 날라갔죠. 아마존. 그죠? 마찬가지로 아마존은 그렇고 이 뭐야? 애플인가요? 그렇죠. 애플. 어떻습니까? 애플 예전에 지난주 설명하면서 제가 올인이라고 여기서 강의하면서 옛날에 이때 강의하면서 올인이라고 쓰는 것 같은데 그냥 올인 할 만했죠. 지금은요. yes. 여전히 올인. stay. 그죠? 저는 홀드란 말은 안 씁니다. 왜? 홀드란 말은 손해봤을 때 버텨라는 뜻이니까 이게 아니고 stay. 계속적으로 가지고 있어. 그죠? stay. 이거 뭐야? 알파벳, 구글. 똑같죠? 그죠? 날아가고 있죠.
그러니까 전혀 걱정할 필요 없는 그런 종목들이 됩니다. 다 했네요. 마지막으로 뭐죠? 엔비디아. 옛날에는 엔비디아 살 걸 그런 이야기 할 거 없이 그냥 구름 밖에 나왔을 때, 그죠? 구름 밖에 나왔을 때 이때 사면 거죠. 물론 구름 밖에 나왔지만 불안불안하죠. 혹시 얘가 구름 밑으로 처박히면 어떡하느냐. 구름 밑으로 내려가면은 즉각 손절하겠다. 간당간당했습니다만은 요 간당간당하는 다시 볼까요? 잘 볼까요? 간당간당했습니다만은 지지되고 올라가면서 날아갔죠. 그죠? 뭐 이런 전략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지금 방송 끝나고 나서 재빨리 여러분들이 관심 좋은 걸 찾아보면서 얘가 일목균형표상으로 봐서 구름 밖으로 고개를 냈나 안 냈나, 그죠? 구름 밑에 있느냐 안 있느냐. 예를 들어서 카카오 구름 밑으로 내려간다 하면은 계속 안 좋잖아요, 그죠? 뭐 카카오의 미래에 대해서 나쁘다라고 말씀드린 게 아닙니다만은 당장에 뭐 수급이 꼬이든 뭐가 되든 간에 뭔가 이유가 있기 때문에 주가가 요즘 같은 좋은 장에서도 그다지 힘을 내지 못하고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종목은 구름 밑으로 내려간 종목은 일단은 논외로 해야 되겠죠. 관망하면서 다른 종목 좋은 거 많은데 왜 굳이 이런 거 가지고 골치를 썩을 필요가, 괜히 사가지고 사서 고생할 필요가 없지 않겠냐 하는 겁니다. 지금 이 바닥일지 모르잖아요. 물론이죠. 바닥일 수도 있죠. 근데 우리는 바닥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추세를 따져보는 거니까 바닥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구름 밖으로 나왔을 때, 그죠? 구름 밖으로 고개를 내면 후회하면서 내가 이때 바닥 갔더라, 사고 싶더라 라고 하면서 이때 사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럼 지금 안 사고 왜 여기서 사라 그러냐, 바보같이. 문제는 여기가 바닥인지 아닌지 모르자는 이야기죠. 그죠? 예를 들어서 보세요. 이때쯤 되면 여기가 바닥 같잖아, 안 그렇습니까? 올라가죠. 바닥 같은데 내가 사고 싶던데 아니야, 안 샀을까라고 후회하겠죠. 맞습니까? 구름 밑인데도 이게 바닥 같아. 근데 실제로 여기서 샀으면 어떻게 되는가 볼까요? 우리 뭐 해답 알고 있죠, 그죠? 여기를 바닥으로 생각하고 여기서 샀을 거 아니야. 또 여기서 샀든지, 그죠? 근데 잘했나요? 아직도 헤매고 있죠. 그죠? 그래서 항상 바닥이 아니라, 그죠? 바닥이 아니라 언제 산다고요? 구름 밖으로 나오면서 추세가 확인될 때 그때를 매수의 관점으로 보시라.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사설이 길어졌나요? 잔소리가 길어졌습니까? 많은 야간 빨리 말씀을 종료한다면 시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좋게 생각한다. 그죠? 좋게 생각한다. 나쁘게 생각할 거 전혀 없다. 그런 이야기가 됩니다. 요새 어디가 버렸지? 최근 들어서 예를 들어서 뭡니까? 비트코인 이게 비트코인이죠, 그죠? 이더리움 어떻습니까? CCI가 뭐라 그럽니까? 팔았다, 지금 사라 그러죠, 그죠? 그래서 매수. 아직까지 구름 밑에 있으니까 확실치는 않습니다만은 현재 이거로 봐서는 일단 매수 신호라고가 나타난 것처럼 보여집니다. 이더리움. 그리고 비트코인은요? 비트코인은 아닌데, 그죠? 비트코인은 여기서 매도 신호가 나타난 상태에서 아니죠, 그죠? 그러니까 구름 받고 내려오게 될 거예요. 이는 세일입니다. 그렇죠? 이더리움은 좀 아까 다시 한번 보면은 매도 신호가 나타났다가, 그죠? 여기서 매도 신호가 나타났다가 다시 매수 신호가 바뀌는 바람에 팔았다가 다시 사야 되긴 하긴 합니다만은 좀 간당간당하죠, 그죠? 그러니까 다시 밑으로 내려가, CCI 입장에서 본다면 얘가 밑으로 내려가 버린다면 그때는 매도 하면서 다시 잊어야 되지 않겠나. 지금 조금만 사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간당간당하니까. 그죠? 자, 대충 그런 정도입니다. 결론, 시장에 대해서 좋다 나쁘다? 좋다. 지금 파동은 뭐라고요? 동그라미 3번 파동에 가로 3번 파동에 세 번째 파동이다. 강력한 상승세다. 그죠? 물 들어올 때 뭡니까? 배 띄워라. 어디까지 간다고요? 2700? 혹은 재수 보면은 2800 정도. 그러니까 미니멈 2700은 넘어서지 않겠냐라고 예상할 수 있다라는 말이 됩니다. 결국은
주말 보내시고요. 다음 주에는 또 현출일까지 있어가지고 또 하루 쉬게 되네요. 6월 10일 날, 다음 주 토요일 날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